시대가 생기든 다 뭘 해요? 나라를 세울 때는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지요. 중국은 그걸 나중에 소설까지도 쓰게 되는 거예요. 삼국지, 연의 이런 것처럼. 혹은 초한지 이런 걸 쓴다든가. 초한지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삼국지, 연의는 나중에 뭐까지 되는 거예요? 소설화하지요. 소설화하는 데까지 가지만 근데 이게 고대의 형성이 되는 거죠.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생길 때 이게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? 국가의 성립과 관련이 있어요. 그래서 고대 문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 건국이 되게 중요해요. 나라. 네, 국가 성립. 국가의 성립과 운영의 주체들. 왕, 귀족 이런 사람들.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거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이 밀려나게 된단 말이에요. 상층, 남성, 기록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지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 설명하고 나서 좀 쉬도록 할게요. 한 10여 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. 중세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게 제국의 성립. 제국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? 들어봤어요? 제국? 엠퍼러? 그러니까 한 제국 했었을 때 그러면은 한을 중심으로 한 제국 이렇게 되죠? 그때 서양으로 가게 되면 로마 제국, 인도는 무굴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. 제국 이렇게 되겠죠? 이렇게 되면은요 로마 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서유럽의 라틴이죠.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써요. 이쪽의 사람들은 한자를 써요. 한문을 쓴다 이 말이에요. 인도 무굴 제국 이야기했을 때 이쪽에는 산스크리트어를 써요. 어를 써요. 근데 봤더니 한 제국은 한문만 쓸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로는 유가를 선택을 해요. 이거를. 로마 제국 라틴을 하더니 뭘 하냐면요,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를 국가 이념으로 사용해요. 인도는 산스크리트어를 쓰더니 뭐냐면 불교.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이슬람도 생기죠. 이슬람 제국도 생기는데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. 마음에 훨씬 더 뒤에 나오니까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중세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국이구나. 국가가 아니라. 국가가 아닌 뭐예요? 그보다 훨씬 큰 문화권, 이걸 문명권이라고 그러죠. 문명권. 이게 제국이에요. 그러니까 인류문학사에서 보면 제국은 유럽에서 생기고 또 인도에서도 생기고 그리고 동아시아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데 여기 제국을 만들었던 게 한나라거든요. 그래서 한제국. 근데 이거는 로마 제국이 있었던 거나 무굴 제국이 있었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. 근데 문자를 보급을 하죠. 그 문자가 바로 한자예요. 그래서 중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한문학이라고 하는 게 등장한다는 거예요. 공동으로 쓰는 문어체의 문학인 한문. 이걸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? 이걸 고문이라고 불러요. 옛날부터. 백화문이 아니라 고문이라고 부르지요. 한국은 그냥 한문이라고 불러요. 그냥 이걸 고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냥 한문 이렇게 부르거든요. 이렇게 있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불교 혹은 유교라고 하는 정치가 등장을 해요. 그렇죠? 그리고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처럼 따로 뭘 하냐면 우리말과 글, 즉 그 민족인 한글을 다시 발견하거든요. 한글도 쓰고 한문도 쓰고 그리고 글자를 못 배운 사람들은 한글도 한문도 못 배운 사람들은 뭘 해요? 구비문학을 하죠. 그러니까 중세가 되면은요. 중세 시대 언어의 단층하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. 구술, 즉 구비문학이 있죠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은 한문학도 해요. 근데 거기다 또 뭐가 있어요? 국문문학. 국문문학 했을 때